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의 절기가 지난 초겨울 문턱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곁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성시를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전 6조를 보면 목민관의 덕목 중 하나로 찰물을 꼽고 있습니다. 찰물은 세상 물정을 살피라는 뜻으로 관리는 백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 눈과 귀를 사방에 통하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200여 년의 시간을 넘은 현 시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행정이 대처해야 할 영역들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또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높아진 주민 수요에 걸맞게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2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의는 내년도 안성시의 살림과 안성시의 미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안건 처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생산적인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회에 주어진 책무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 기간 동안 시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면서 잘한 부분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그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인 동시에 투자인 것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 심사에 대해서도 한 해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올해 예산과 정책 집행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회기 중 충분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 등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원활한 회의를 운영해 힘써 주시기 바라며, 개선이 요구되는 것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약 1개월 남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올해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에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민생 현안을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도 시의 발전 방향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2024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우셨던 계획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애써온 지난 시간은 우리 모두를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노력과 땀의
가치라 할 것입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수능 시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수험생, 누구보다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이상으로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안정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장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총 49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주민조례 발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그 밖에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2건, 기금안 5건, 안성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4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반 안건 20건, 보고건 3건, 총 40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여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2일까지 신청된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온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1동, 안성 2동, 보계, 서운, 금강, 일죽, 죽산, 삼중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의 재정운영 기조 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의원 간담회 자료 제출 이후 안성시는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260원가량의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최승혁 의원님께서도 지난 제226회 임시회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밝혀주셨습니다. 상수도 과장께서는 이를 두고 의회에서 상수도 지방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성시 발전은 앞으로 10년이 늦어질지 20년이 늦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재정 문제의 만능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집행부의 재정 운영 기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안성시 입장에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의 주장대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면 안성시 발전은 앞으로 10년, 20년이 빨라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본 의원이 앞장서서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동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법문의 취지는 안성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료들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대의 기관인 의회 의결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빚을 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철도를 비롯한 범국가적인 인프라 사업, 저소득층 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사업 등 당장 내년도 안성에 대하여 골몰해야 할 판에 우리는 12년 만기 빚을 목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산서를 보면 세입 예산에서 세출 예산을 제외한 죄송합니다. 잉여금 중 2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2021년의 안성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1,656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은 1,365억 원, 2023년도에는 846억 원이었습니다. 3년간 지출하지 못했던 순세계 잉여금은 3,867억 원입니다. 이렇게 안 쓰고 이월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0억 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재정이 좋지 않다는 두려움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겠다는 것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의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의 여유가 없으니 시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성시가 채무 재료를 선언했던 2017년로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의 예산 규모는 과거와 달리 점차 확장되어 어느덧 최종 예산의 규모는 1조 원을 돌파했으나 우리는 260억 원 지방채 발행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클수록 물고기는 빠져나가기 쉬운 법입니다. 안성시는 1조 원이라는 규모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성시는 그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성시장의 업무 추진비 32% 삭감은 정치적인 효과, 그 이상 이하의 효과도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 문제 해결책이 2,7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절감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이 업무 추진비를 더 사용하더라도 안성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투자 유치나 인프라 확정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온다면 의회는 얼마든지 예산 증액을 동의할 것입니다.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없이 그저 업무 추진비 일부 반납을 두고 예산 절감에 노력을 한다면 이미 이는 수준 낮은 보여주식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안성시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예산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안성시청이 발간한
2024-2028 안성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르면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비롯하여 공공시설 건립, 중축, 이전에 대하여 규모가 큰 15개 사업만 추려도 4,457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말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라면 자신의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과 민생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공약을 지켰지만 시민이 가난해진다면 그 도시를 두고 어느 누가 풍요로운 고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는 집행부에 따져 묻고 싶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예산을 많이 사용했다면 도대체 안성의 저소득층은 몇 명이나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안성의 소상공인은 먹고 사는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도대체 그놈의 철도는 언제쯤 깔리는 것입니까? 이를 수치로 답하라는 의회 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지방채 발행만이 안성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에 과연 몇 명의 시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결국 상환해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얻는 것은 안성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뿐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진정한 재정 효율성을 위한 노력은 오늘의 건전 재정이 아닌 내일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요, 교육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에서라도 시민 중심 안성시를 위한 목적의식을 새롭게 정립합시다.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 마음가짐으로 가장 험난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안성, 더 나은 안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성명순회 의고 이관실 의원님과 이중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권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호석 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답변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시정 운영에 대한 김보라 시장님의 시정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025년도 우리 시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나 목적, 도시의 운영 원리가 시민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그것으로부터 창출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오로지 시민에게 귀속한다는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의 민선 8기도 이제 어느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공직자 모두는 발전된 안성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1년 365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슴 벅찼던 순간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마음 졸였던 기억들이 교차되어 떠오릅니다. 하지만 늘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론 논쟁하며 고군분투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그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빚은 데 이어 올해도 29조 6천억 원, 따라서 2년간 총 86조 원의 결손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결손이 발생하면 교부금이 줄고 지방정부로서는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시됐던 교부금 중 150억 원이 사함액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수출 부진, 경기 침체, 내수 불황, 불평등과 불공정,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층에서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연초에 함께 다짐한 우공이산 극세척도의 마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빛나고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늠하는 고용 지표에서 우리 시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2020년 64%에서 2024년 64.9%로 도내 4위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020년 3.9%에서 2024년 2.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총 사업비 2,120억 원 규모의 제5 일반 산업단지에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입지가
지난 2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정성의 결실로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반도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또한 동신단지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과시화되었고 동시에 4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지속 가능한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북정매 국가 생태 탐방로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을 시작했고 호수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금강면 하늘 전망대는 이미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안성의 명소이자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인 안성맞춤 공감센터가 개관되어 이제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갖춰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고 지역 주민과 세대를 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지난 8월 30일 개관 이래 지금까지 23,375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안성 뮤직 플랫폼과 안성문화사려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의 창작 활동과 안성 역사문화 체험을 위한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공도의 시민 공동체 거점 공간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에 이은 저소득층 무상교통을 시작했고 똑버스는 남부와 북부권까지 전 구간으로 운영을 확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 94,627명을 기록했으며 교통약자 이용동 지원센터 운행 증차, 안성 안양 간 신규 노선 확대 등 시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한 이번 아동 돌봄과 누구나 돌봄, 일상 돌봄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시민에게 맞춤형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여 보육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청년 대상 사회 서비스 정책도 확대했습니다. 관내 청년 인구가 2022년 46,361명에서 현재 300여 명이 늘어난 46,657명이라는 숫자에서 나타나듯 그동안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청년주택 15호 공급을 완료했고 추가로 LH 청년특화형 임대주택 사업에 응모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 임대주택 105호를 건립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관내 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안성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아침 간편식 제공과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체험과 교육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안성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을 시작했고 도시 바람길수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아롱개 문화공원은 이색재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3년 대비 242분이 증가한 3,575분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으며 안성시 1인 가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해 16개 부서 28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 공유, 피드백하여 효과성 높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전문 상담원의 신속한 민원 상담과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 상담 콜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1일 평균 257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치러낸 제17회 안성 세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는 31개국 380여 명의 선수단과 1,650명의 관람객이 참여했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관람객 56만 명, 농산물 판매액 22억 6천만 원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더 열심히 노력한 그때 각종 공모 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도비 361억 7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1,300여 명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 경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보태오신 여러분에게 안타깝게도 또다시 저는 내년 상황도 역시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 국내의 경제 전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 3.3%보다 낮고 올 국내 성장률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2%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의 원인인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중국의 성장률 둔화, 무역 갈등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수출 둔화로 국내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이미 약속한 지방교부세 6조 5천억 원의 집행을 보류 삭감하고 내후년까지 분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구조적 저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살림살이가 여의치 못합니다.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전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저와 공직자들이 여러 차례 긴 시간을 서로 바투 앉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심히 살피고 냉철하게 판단해 준비한 것입니다. 거듭 확인하고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위기는 조직에 지연된 혁신과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사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동시에 도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목표를 재설정해 기후변화와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공자원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가 시혜가 아닌 천부 권리로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첨단 특화 산업의 육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레거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화 관광 산업 육성으로 지역 산업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서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과의 시너지를 높이며 인구 정책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 대비 81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1조 739억 원, 특별회계 140억 원, 총 1조 879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청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 운영의 철학과 의지는 정책으로 설계되고 정책은 비로소 예산으로 발현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사업도 예산 없이 무용지물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재정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은 서민 경제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우리시 예산안은 면밀한 추계 분석에 기반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한다는 전제 아래 보건, 복지, 의료, 주거, 고용, 교육, 환경 분야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와 공적 부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로서의 투자가 지역 내 승수 효과를 일으켜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고 더불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고건축 등 건설 사업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산업별 경쟁력을 높여 그것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농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사업에도 적극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불황이라는 현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전격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올리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골목상권형 상점가 규제 개선, 빈점포 지원, 밀집 상가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각종 경영 개선 및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3.7%가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37.37%를 차지하는 4,065억 원을 편성해 복지 울타리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지표별로 달성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보건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과 운영 평가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장애인 지원 등 기본 시책과 함께 장애인 해관과 대림동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개관하여 장애인 단기 거주 및 여가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개선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여성 비전센터를 개관해 가족정책, 다문화정책, 그리고 여성 취창업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야는 올해 대비 15.5% 증가한 757억 원을 투자해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성 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과 연계된 문화도시, 시민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도시 브랜딩하며 내년에는 호수 개발 사업이 또 하나의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뮤직플랫폼과 함께 다채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옛 군수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해 원도심 문화재생 아지트로 활용하겠습니다. 2만 8천여 평 규모의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을 본격 시작해 착공을 앞당기고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에 조성 중인 시내권 수영장은 상반기 중 개관하여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선도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반도체 R&D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환경 개선 사업,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산업 육성 분야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업진흥원과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금년보다 14.15% 증가한 1,255억 원을 담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기술센터와 상담소의 연구 지도 기능을 강화해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지역 특화 품목을 개발 확산시키고 기존의 영농 방법을 개선하며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신시장 개척,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로 판로를 다각화하고 지역 내 생산, 물류, 유통, 가공, 공공급식이 가능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해 농가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으로 영농의 지속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322억 원을 투자해 안성 맞춤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도일 초중 통합 운영 학교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 관리하며 시민의 평생학습 허브인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나는 학교 내 지역사회에 어울린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과 학교가 연계 운영하는 실험적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안성산 과일을 포함한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과 아침 간편식 제공 등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도 책임지겠습니다. 안전 분야는 올해 대비 22.7% 증가한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시민을 보호하고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역과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의 안전지킴이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합동 중대 시민재해 예방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연계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환경 분야는 금년 대비 32% 증가한 1,311억 원을 투자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속 여유로운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과 함께 일죽죽산 생활용수 개발, 양성 배수시 시설 확충, 곤도 과합장 이전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260억 원을 우리시 지방채 발행 적정 한도액인 643억 범위 내에서 발행, 활용하여 지역개발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미천 친수공간, 안성천 산책로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도루물 공원과 맨발 산책로, 아롱개 산책로 연장 사업을 통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다해용기 사업 확대,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저탄소 농작물 인증 확대 등 기후 생태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담았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792억 원을 투자해 삼흥 미장간, 동마 옥정간 도로와 진사 당황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26년부터 30년까지의 안성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격차 없는 교통 서비스 정책을 확대 실행함으로써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광역버스 노선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막바지에 들어선 서운면 3중면 안성 3동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신축 개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문화 복합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인구 유치 관련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 창업 캠퍼스, 청년문화센터 등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예산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가장 지독한 어둠은 가장 확실한 새벽의 증오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이후의 영광은 다음을 묵묵히 준비한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현실에 대응하고 치밀하게 계획해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탐구하여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해 정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일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믿음을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20만 안성 시민 여러분, 단언컨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안성의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로 예정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 안성 구간 개통은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경제와 문화, 행정을 잇는 대한민국 역사상 또 하나의 거대한 발전축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안성 입지는 지역 경제 부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기회와 가능성을 기필코 눈부신 발전이라는 현실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안성, 다 함께 잘 사는 기회의 안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소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탈퇴를 위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실행 기구의 설치의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초 61개 참여단체에서 45개 단체가 탈퇴를 하였고 현재 16개 회원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운영 실적이 미미하고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활동 미흡 및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2025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장 최정숙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립 절차를 통해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11월 8일까지 주민공고와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환류조치,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11월 28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11월 29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미래복지도시 안성을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 분야 32개 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시행계획에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두 번째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자원 확대 분야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네 번째 균등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분야에 중점 사업인 교통약자 이동 시스템 강화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어 본 지자체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무상교통 서비스 시행 사업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변경하여 총 4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은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과 동일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 계획으로서 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대비 사업 변경 이력을 표 우측에 기재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유는 성과지표 및 예산 증감에 따른 변경 등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안성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회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정된 규약의 시행 시기 부칙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개정안과 비용 추계에서 관계 변명 발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세수 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인해 일부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 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2,856억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85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한도액과 예산 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 제8조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 승인 이후 24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서면 보고합니다. 다음 이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856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1,061억 원으로 7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이 감소한 1,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061억 원으로 7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에 따라 1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746억 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등 154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서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7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 중등 교육 등 2개 부문에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등 4개 부문에서 7억,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등 4개 부문에서 1억,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7개 부문에서 26억,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등 2개 부문에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등 3개 부문에서 5억,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등 2개 부문에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등 2개 부문에 1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등 2개 부문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일반 부문에 1천만 원, 예비비는 삭감된 내부 유보금 및 일반 예비비 등 총 28억,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1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11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증액 등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 대비 1억 9천만 원이 감소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조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 행정 부문에 9억,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등 2개 부문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00만 원 증액, 기타 부문은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소관 의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